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학생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담임 선생님. 젠지항 강변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 여교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몸에는 끔찍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젊고 아름다운 교사로 앞날이 창창했던 미래를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처럼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중요시하는 국가에서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용의자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젊은 교사를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몰고 갔을까요? 이 가슴 아픈 사건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화롭던 푸젠의 어느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부 장 씨는 매일처럼 젠지항 강변으로 나와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젠지항 강은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으로 주변 사람들도 환경 보호에 신경 쓰는 곳이어서 그녀의 일은 대체로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쓰레기를 줍던 중 강가에 놓인 커다란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자루는 의심스러워 보였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자루 쪽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루에서 역한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궁금증에 이끌려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루 속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루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장 씨는 즉시 도망치며 구조를 요청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신을 부검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가슴과 복부에는 약 50개의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이는 내부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수사관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장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고 사건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녀가 바로 자오자난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오자난은 푸젠의 한 농촌 가정에서 자라난 소녀였습니다. 푸젠에서는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난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은 후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난은 가족의 유일한 자녀로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난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진 소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농촌의 논밭과 저임금 일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은 자난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항상 학급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오자난은 명문 사범대학에 입학하며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모두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자난은 대도시에 남아 평소 꿈꿨던 영어 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지식과 창의적인 교육 스타일을 가진 자난은 곧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학교 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영어 과목팀 리더로 임명되었고 이는 그녀의 가족과 고향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자난은 리 교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리 교장은 자난에게 문제가 있는 한 학급의 담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학교에 전학 온 쌍둥이 형제 첸신과 첼레이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는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응석받으며 자랐고 이로 인해 성격이 매우 말썽꾸러기고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첸신과 첼레이 형제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의 교사들조차도 두 형제가 있는 학급을 관리하는 일을 꺼렸습니다. 현재 그들의 담임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교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자오자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오자난은 교장의 제안을 듣고 잠시 조용히 생각한 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자오자난과 첸신, 첼레이 형제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오자난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교실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 교실 중앙에 앉아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는 첸신과 첼레이에게 멈췄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오자난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두 형제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책상을 강의대 옆 교사 책상 바로 옆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행동은 교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감히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교사가 첸신과 첼레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자오자난은 첸신과 첼레이 형제가 강의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수업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본 자오자난은 즉시 강의를 멈추고 두 형제를 향해 엄중한 시선으로 크게 꾸짖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첼레이는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감지하고 형에게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자오자난의 엄격한 지적을 받은 첸신과 첼레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항상 협조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영어 점수는 전혀 향상되지 않았고 이는 자오자난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첸신과 첼레이는 그녀에게 영어 과외를 요청하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의 성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자오자난은 필요한 수업 자료를 준비해 첸신과 첸레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두 형제의 시선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가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첸신의 손이 갑자기 그녀의 허벅지에 살짝 닿았습니다. 자오자난은 불안감을 느꼈고 즉시 단호한 목소리로 정말 공부할 생각이라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난 지금 당장 떠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첼레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방에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어 첼레이는 번쩍이는 칼을 꺼내들어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오자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러나 첸신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점점 방 한 구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찮은 교사가 감히 우리에게 명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오자난이 반응할 틈도 없이 첸신은 그녀를 벽에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첸신의 분노 섞인 고함과 첸레이의 차가운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두 형제는 인간성을 잃고 잔혹한 행위를 시작하며 그녀를 끝없는 악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오자난은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두 형제의 압도적인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첸신은 냉혹한 표정으로 첼레이에게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것을 촬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자오자난은 바닥에 쓰러져 온몸이 탈진한 상태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당신들은 저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오자난의 말을 들은 첸신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움에서 광기로 뒤덮인 잔혹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오자난을 직시했습니다. 대가를 치르라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첸신은 화가 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오자난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채며 그녀의 얼굴을 억지로 들어올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고통은 그녀의 온몸에 퍼졌고 자오자난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호했으며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첸 씨는 분노에 휩싸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오자난의 얼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자오자난은 고통의 외침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 형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분노와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은 첸신과 첼레이를 더욱 자극했고 두 형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폭력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첸신과 첼레이는 온갖 분노와 잔인함을 자오자난에게 퍼부으며 그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잔혹한 행위가 끝난 후 첼레이는 갑작스럽게 불길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일이 내일 당장 들통날 거야. 지금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첸신에게 제안했습니다. 첼레이의 말에 첸신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첸신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날카로운 칼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칼날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섬뜩하게 반짝였습니다. 첸신은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자오자난에게 다가갔으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두려움과 달리 자오자난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죽인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너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자오자난의 강렬한 말은 첸신을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첸신은 칼을 꽉 쥔 채 분노와 잔혹함이 섞인 표정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첸신은 자오자난의 가슴과 복부를 향해 칼로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한편 첼레이는 그녀의 입을 막아 비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오자난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녀를 고문하며 끝없이 잔인함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자오자난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첸신과 첼레이는 그녀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커다란 자루에 넣고 조용히 집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외딴 강가로 향해 자루를 강에 던져 모든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첸신은 그들의 잔인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첸신은 자신의 병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자오자난을 학대하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학교 친구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를 남기는 것 이상의 변태적이고 잔혹한 행동으로 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영상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고 이는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경찰의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자오자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경찰은 첸신과 첼레이가 퍼뜨린 영상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긴급 체포 작전이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빠르게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첸신과 첼레이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백에는 뉘우침이나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첸신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 들었어요. 그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죠.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태도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차가운 말과 무감각한 태도는 신문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첸신과 첼레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범죄의 잔혹함과 냉혈한 본성을 더욱 드러내며 대중의 분노를 배가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두 피고인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강간 및 고해 살인이라는 특별히 중대한 혐의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아픔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교사였던 자오자난의 모습과 두 청소년의 잔혹한 행동은 사건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기억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증오나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는 때로는 법의 엄격한 심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양심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최신 사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